안녕하세요. 한다아린의 꿀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드디어 우리에게 아주 두근두근대는 취업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싫죠? 네, 2021년도 3월부터 일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은 언제부터 뽑기 시작할까요? 바로 전년도인 20년도 10월부터 빠르면 공고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고가 10월 중순 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와서 먼저 뽑는 원들은 먼저 뽑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에 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저에게 취업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취업을 할 때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 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이거 아시죠? 제가 면접관이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들하고 같은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그래도 선생님들 몇몇 분보다는 제가 면접을 봤던 경험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선배 선생님으로서 이야기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일 기본적인 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그 원이 도대체 어디에 공고를 띄우는지를 알아야 해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조금 지역마다 공고를 잘 띄우는 곳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교육청에 올리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어떤 그 사이트 같은 데 올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 달라요, 올리는 사이트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원이 주로 어디에, 재작년에는 어느 곳에 공고를 띄웠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그리고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수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혹시 공고는 뜨지 않았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이 아마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력서는 선생님들 제가 이야기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형식이 존재하죠? 그러면 그 형식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알맞게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는 자소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도 사실은 제가 이야기 드릴 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저보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걸 쳤을 때 굉장히 이제 베테랑,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올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이 언급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항상 존재하죠. 성장 배경이라든지 장점, 단점, 그리고 내가 이 원을 지원한 이유나 또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들을 적는데,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다 아시죠? 네, 그것을 읽었을 때 이 선생님 되게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유아교사의 성향이 들어가도록, 조금 그런 소양이 드러나도록 간접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드러내서 쓰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내가 이 원을 지원하게 된 계기나 포부를 쓰실 때 있죠? 그 원의 사이트나 카페 같은 데 들어가시면 그 원마다 그 원의 원훈이 존재해요. 원훈은 뭐하고 같냐면 그 원의 교육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원에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원훈에 들어가는 게 내가 이 원을 지원한 계기와 딱 맞도록 적으시면 원장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원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원을 원하는데 제 성향에 이런 것과 맞아서 저는 이 원에서 이렇게 교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원훈과 교육관이 녹아들게 적으시면 아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 건 단점을 적는 칸에는 절대 단점을 적으시면 안 되세요, 선생님들. 아시죠? 이렇게 봤을 때는 단점 아니라 조금 장점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걸 꼭 적어주셔야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으셨어요. 근데 제 생각은 포트폴리오는 내라고 하는 원은 내지만 굳이 얘기가 없으면 저는 안 내도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학교를 다녀서 바로 취업하는 초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 자체 내에서 아마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뒤져봤거든요. 근데 저도 여기 처음 들어올 때
포트폴리오를 냈었는데 그 포트폴리오 학생 때 만든 포트폴리오가 있어서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촌스러운 한지로 쌓였죠? 네. 너무 오래전에 냈던 거예요. 한 12년 전에 냈던 포트폴리오라 가지고 속지도 정말 촌스럽더라고요. 어떤 거를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적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미술 교육이라든지 또는 어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첨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자료를 만들었고, 그리고 장면마다 다 찍었어요. 장면이 다른 거는 경우에는. 왜냐면 트릭 자료는 내가 어떻게 사용을 했고, 또 이거는 어떤 동화에 적합한 거고, 어떤 이야기 나누기에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그린 거, 만든 것들을 하나하나 적고, 이렇게 글로도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다면 어떤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수업 계획 같은 거를 다 적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수업을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느낀 것은 어떤 거고 반성적 사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수업을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적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뭐 주제만 같은 거를 짠 거라든지 또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월간 계획 또는 주간 뭐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써봤던 거에 대해서 다 첨부를 했어요. 계획안 같은 것도. 그리고 뭐 동화도 제가 이 뒤편에는 제가 실습지에서 한 거거든요. 실습지에 가서는 제가 어떤 동화 매체를 사용했고, 이야기 나누기엔 어떻게 사용했고, 또 자연 논의 시간에는 또 어떤 거를 제가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여기 제가 놀이 제공한 것까지 전부 다 여기 다 첨부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있죠. 학생 때 배운 거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뭐 조별로 한 거라도 그걸 찍어서 내가 그때는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느낀 건 어떤 건지 뭐 이런 거를 탁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원이 있다면 그걸 출력해서 그냥 클리어 파일에 넣어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경력 선생님들은 아마 낼 필요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경력 선생님들한테 포트폴리오를 많이 원하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학생 선생님들께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이럴 땐 작용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면접을 봤는데 동점이에요. 그랬을 때는 포트폴리오를 낸 선생님을 많이 꼽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선생님의 성실성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준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원하는 원에는 내고, 또 내라고 안 했지만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준비했어요, 이미. 그러면 그냥 내세요. 왜냐면 이미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또 학생이신 분들은 1학년 때부터 뭐 이 영상을 본 그때부터라도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그때 너무 유용하게 사용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접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면접은. 면접은 이전 서류와는 달리 정말 제일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면접을 볼 때는 어떤 원은 면접만, 어떤 원은 수업 시험까지 같이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수업 시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제를 이렇게 딱 던져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라 이렇게 던져주는데 주로 대집단이겠죠. 또는 자유놀이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지 한 목표 3가지 정도를 정해서 서술 하시고, 그 다음에 도입전개 마무리로 써서 수업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수업 시험은 아마 많이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또한 초임 선생님을 뽑는 데 있어서는 수업 시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엔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괜찮은 선생님 데리고 와서 그 선생님을 트레이닝 시켜서 키우면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에요. 면접에서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선생님들 바로 이미지입니다. 인상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진짜 싫어,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면접은 진짜 얼굴을 보는 자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유아교사인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아이들과 만나야 되고
부모님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좋겠어요? 예, 이미지가 좋으면, 인상이 좋으면 어머님들이 또는 아이들이 우리 원에 대해서 더 좋은 인상을 가질 테니까 그런 선생님을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미지나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진짜 저기서 왜 이렇게 외모를 따져? 막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인형처럼 예쁜 선생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분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분위기가 괜찮은 선생님을 원해서는 뽑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떤 분위기를 원할까요? 네, 대부분은 굉장히 밝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굉장히 똑부러진 느낌을 줄 때 원장님들은 뽑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먼저 화장은 정말 중요하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화장을 할 때는 최대한 조금 부드럽고 좀 사랑스러운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진하게 화장하는 건 저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는 건 좋아요. 또렷한 인상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아이라인을 너무 두껍게 그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선생님이 예뻐 보일 수는 있으나 강해 보일 수가 있어요. 아주 강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옷차림도 최대한 여성스럽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유아 선생님다운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면 원장님들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뽑혀야 돼요, 선생님들. 그거 아시죠? 취업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뽑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싫어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지원을 하는 지원자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지원자는 그게 싫어도 그 조건에 충족해서 우리가 뽑혀야 돼요. 일단 뽑혀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떤 건지, 내가 이렇게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이란 걸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분들의 조건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목소리와 어투인데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똑부러지지 못한 인상을 주거나 뭔가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다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끝까지 또박또박 잘 들리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내가 만약에 목소리가 너무 낮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말하는 연습을 조금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흐지부지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걸 조금은 연습하시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미 목소리로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건. 네, 또랑또랑 잘 들리는 목소리로 해주셔야 되세요. 우리는 아이들하고 지내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 목소리가 싹 하고 귀에 들어온다면 원장님들이 우리를 뽑을 때도 싹 하고 귀에 들어오는 목소리를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가장 이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표정이겠죠. 선생님들 표정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면접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선생님들 집에서 개구리 뒷다리 하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윙크 웃는 연습하고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세요. 저도 취업할 때는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개구리 뒷다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입꼬리 올리는 방법 이런 거 치면 굉장히 다양한 가이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은 연습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냥 그것만 연습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가 말할 때 얘들아 이렇게 할 때 웃으면서 하는 말하는 연습을 조금 하시고 가세요. 왜냐면 면접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할 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저는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 선생님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우리 원에서는 저 선생님 뽑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연습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가고 싶은 원이 있죠. 그러면 그 원에 실습을 가거나 봉사활동을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원에 다니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선생님들 이 원은 어떤 분위기인가, 선생님들이 차분한 분위기인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통통 튀고 밝고 그런 분위기인가,
또 선생님들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가, 그리고 옷 스타일은 주로 어떤 걸 입는지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는 지금 국공립 유치원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사립이거든요. 원장님이 우리를 뽑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원장님들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원장님들마다 그 원마다 보면은 되게 비슷한 선생님들이 있고 비슷한 느낌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는 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원장님은 그런 이미지에, 그런 스타일의 또는 그런 분위기의 선생님들을 선호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가 있어요. 미리 거기 가서 보고 내가 그것을 공략해서 면접 때 그렇게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가시면 돼요. 말할 때도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외모에만 너무 신경 써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있죠. 면접 때 질문. 어떤 질문을 많이 하나요? 그건 저도 모르죠. 제가 면접관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런데 제가 한 3군데 정도는 이런 똑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동료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원에 와서 다른 선생님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윈윈할 선생님이 필요해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어떤 선배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 의견이 달라요, 그 선생님과.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때 특히 초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경력이 없고 초임이고 그 선생님은 선배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그 선생님이 하는 것을 저는 잘 따르고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열심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을 원장님들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어우러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뭐 아이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육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놀이 중심으로 저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놀이 중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깊은 질문을 초임 선생님한테는 많이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놀이 중심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해서 뭐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놀이 중심 교육을 하실 때 무엇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들을 끌고 가실 건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에 뭐가 녹아들까요? 네,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지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는가가 아마 거기 그 답변에 녹아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곳을 지원을 하실 텐데 그러면은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 굉장히 슬프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하는 후회되는 감정과 그리고 내가 거기 떨어져서 너무 창피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죄책감, 왜 그렇게 했어 그때 나를 찌르는 말들을 계속 나한테 막 공격하는 말들을 하면서 본인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래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 원에 뽑히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그 원의 스타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뽑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그 원에 갔더라도 선생님과 그 원은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갔더라도 선생님이 많이 힘들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저 원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뽑히지 않았던 거구나. 그러면 나와 잘 맞는 다른 원이 있을 거야. 나에게 더 잘 맞는 원이 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진짜로 지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떨어졌을 때 있죠. 그러면 저도 그때 속상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고 제가 느꼈어요. 나 저런 원인 줄 몰랐는데 저 원에 갔으면 나 진짜 너무너무 답답했겠다. 나랑 진짜 스타일이나 성향이 안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탁 들면서 진짜 다행이다, 휴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원에 오게 되고 이렇게 좋은 원에서 내가 이런 좋은 근무 환경에서 일하게 되고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나한테 좋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잠시 내가 아팠지만 그 아픔이 나를 이런 길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선생님들. 그때 그 고통이 정말 나를 더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면서 더 노력하게 만들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지원했을 때 떨어진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선생님들께 더 좋은 길이 열리려고 또 뭔가 알려주려고 아마 그렇게 이렇게 길이 점점 나고 있는 거일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냥 다른 원에 지원하세요. 그러시면 될 거고, 저는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다른 거 아시죠? 거기는 따로 이제 수업 시연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고 뭐 서로가 스터디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이제 그룹이나 학원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곳은 빡세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야기해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런 곳은.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사립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들 이렇게 아마 면접을 보시면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지금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시겠지만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많이 길어졌어요, 선생님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